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위 조작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위와 일률만 볼 텐데, 잘 알겠지만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단위 조작과 공업화학이 화공 양론이 2012년도에 합쳐졌죠. 그래서 20문항, 20문항이었는데 10문항, 10문항으로 합쳐졌고, 근데 이 화공직 9급에서는 단위 조작이 거의 70% 이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양론하고 합치면 한 80%? 네, 비중이 높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그동안 수업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회 경험을 많이 했고, 대기업에서 이제 뭐 학창 시절에도 뭐 고시 공부도 하고 했지만은 평생 공부인 것 같아요. 평생 공부. 그래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한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매사 진정성 있게 한다면. 자, 그래서 일단 단위 조작 그 기본 책을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단위 조작은 그냥 유니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냥 단위 조작일 뿐이에요. 뭐 이 단위 조작에는 뭐 분리공정, 뭐 여러 가지 기차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받쳐주는 게 이제 전달 현상인 거예요. 어떻게 전달되는데 하는, 그래서 또는 이동 현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의 세 가지 핵심은 모멘텀,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모멘텀, 즉 운동량, 그죠? 그 다음에 히트, 열, 그 다음에 매스, 물질 전달. 매스, 질량, 즉 물질 전달. 그런데 다 알지만 이 운동량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체역학 부분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유체역학은 타 공과대 과목, 공과대 그 학과들에서도 다 해요. 히트도 열교환기 이런 거 다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 다 해요. 물질 전달만이 유일하게 화공과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화공과에서만 하는 유니크한 파트는 마스 트랜스퍼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도 타 학과에서도 연력학을 하니까 우리가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에서 연력학이라고 안 부르고 화공연력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모멘텀 트랜스퍼, 히트 트랜스퍼, 매스 트랜스퍼, 이 전달 현상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단위 조작이 일어난다. 분리공정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갖추기 위해서 우리 뭐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옛날에 영어로 따지면 저희 때 뭐 맨투맨, 뭐 성문,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기본서는 일단 가장 그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을 공부하는 학생한테 그나마 가장 괜찮은 책은 요거예요. 단위 조작. Unit Operations of Chemical Engineering. 맥케이브. 뭐 학교 다닐 때는 맥카베 뭐 이러고 우리끼리 그랬는데, 맥케이브 책. 요 책의 기본서예요. 요거 화공기사, 화공직 9급. 그 다음에 기초 이동 현상론 해서 다 해설판 있습니다. 아니, 번역판 있어요. Fundamentals of Momentum, Heat and Mass Transfer. 웰티가 지은, 웰티 등 저자들이 만든 기초 이동 현상론. 그 다음에 전달 현상, 이동 현상. 제목이 이래요. Transport Phenomena. 전달 현상. 그래서 버드라는 분 이외에 몇 분이 저자한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과 교수님 한 분이 버드의 제자의 제자라나? 제자의 제자라나? 하여튼 이 버드의 제자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엄청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 따시고 오셨는데, 저희 또 모교과 선배신데, 책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2번, 3번. 그 다음에 운동량, 열 및 물질 전달. 그래서 모멘텀, 히트, 마스 트랜스퍼. 요거는 제가 안 적었나요? 베네트죠, 베네트. B-E-N-N-E-T. B-E-N-N-E-T. 베네트 책. 그 다음에 화공,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다 있을 수 있지만 화공을 붙였어요. Fluid Chemicals for Chemical Engineering.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봤던 nervous. 뭐 기술고시나 이제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충은 알 거예요. Mass Transfer Operations. 그래서 프레블 책에 책 제목은 이건데 우리는 이제 학부 때 배우기를 이제 분리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증류 디스틸레이션 파트가 잘 정리되어 있죠. 근데 요 수험서들을 보고 요건 참고로 알고 있어야지. 요 수험들 가지고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 준비하면 날 셉니다. 이거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7급 딱 뛰어드는 순간, 7급이나 기술고시 뛰어드는 순간은 봐야 되지만 9급이나 화공기사 쪽은 일단 맥케이브 책 요거 일단 기본서로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책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최적화된 책, 그것들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물 건너온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1번 단위 조작 책,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부족한데도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쓱 볼까요? 그래서 단위 조작은 지금 우리가 다룰 분야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상당히 많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챕터 1. 개요. 단위와 인류. 그냥 이 단위와 인류를 그냥 개요로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첫 시간이니까 쉬엄쉬엄 갑시다. 자, 화학공학. 화학공학은 단위 조작, 즉 유니트 오퍼레이션. 단위 조작 플러스 뭐예요? 단위 반응. 그래서 또는 단위 공정.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유니트 프로세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단위 조작은 뭐예요? 유체의 수송, 열의 전달, 증발, 증류, 흡수, 건조, 추출, 혼합, 분쇄, 여과, 침전 등 뭐죠? 핵심이 단위 조작은 물리적인 거다. 물리적 조작이다. 그 다음에 단위 반응은 뭐예요? 화학공업에서의 반응 공정의 기본 단위, 즉 화학적 조작이다. 자, 지금 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은 그 단위 조작의 유체의 수송, 즉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의 전달, 증발, 증류, 흡수, 건조, 추출, 혼합, 분쇄, 여과, 침전.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화공직 9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와 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와 차원인데 그 양론 시간에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콕 집어서 할게요. 그 GC에 대해서
중력 상수 또는 뭐 중력 계수 GC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하게 하죠. 자, F equal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1N은 1kg, 여기 m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1kg의 질량을 1m per sec 제곱. 즉 다시 말해서 1kg, 이제 m자 뺄게요. m per sec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에 중력 단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중력 단위가 없어요. 질량 단위. 교재에서처럼 질량 단위. 그러면 중력 단위는 이 가속도에 뭐 A 대신에 뭐가 있을 때 이거일 때 중력 단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건 정의입니다. 작대기 3개 꺼볼게요. 정의예요. 1kg force 어떻게 정할 것이냐? 1kg mass. 원래 안 쓰는 데서 썼어요. 1kg의 질량을 무슨 가속도?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 m per sec. 요렇게 한 거예요. 정의예요. 정의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9.8 m자 뺄게요. kg m per sec 제곱. 너무 쉽죠? 옛날에 뭐 다인, 에르그 뭐 그런 거 우리 막 공부하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요즘은 뭐 에르그, 다인 그런 거 유치하게 안 묻잖아요. 단위. 자, 1g force는 뭐냐? 이것도 정의예요. 1g mass의 질량으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 해서 9.8. 여기 메타가 아니죠? 센치가 좋겠죠? 980cm. 아마도 그렇게,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980g 뭡니까? 센티미터 per sec 제곱. 너무 쉽다, 너무 쉬워. 학원과 졸업하면서 내내 GC에 대해서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1 pound force는 이것도 정의예요. 정의. 짝대기 3개면 정의인 거 알죠? 1 pound mass를 중력 가속도가 얼마였죠? 32.174. 암기해야 되죠? 3.2.174 feet per sec 제곱. 요거 단위 환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면 32.174 pound mass feet. pound일 때는 m을 넣어줘요. 넣어주는 게 편해요. 이거 그램 킬로그램일 때는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리고 pound mass feet sec 제곱. 그죠? 정의 다 했죠? 오늘 첫날이니까 살살. 자, 그러면 여기 분명히 비례상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인 거예요, 1. 근데 꼭 1이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C가 뭐 GC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GC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중력 상수예요. 근데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갑니다. 1kg force. 넘어와요. 넘어오면 좌변 뭐가 돼요? 1이죠. 넘어옵니다. 1kg force는 1kg의 질량에다가 이거 다 생략할게요. 끝부분만 적을게요. 9.8 kg mass per sec 제곱. 요거 1 넘어오죠? 그럼 뭐예요? 요거 980 cm per sec 제곱 나누기 1g force. 요거 넘어오죠? 반대편으로. 그럼 뭐예요? 1 equal 32.174 pound mass feet per sec 제곱
나누기 1 pound force.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GC예요, GC. GC 얼마다 값? 1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C가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넘기면 되는데, 좌변으로. 넘기면 끝나는데, GC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GC 어떻게 해오느냐? 저는 이렇게 해옵니다. GC는, 요거 잘 안 해워요, 저는 요거하고 요거만 그냥 해오는데, GC는 쓸 때 9.8 kg, 여기 매스 적어줘도 되고, kg 메타 퍼 kg 포스 세크 제곱. 저는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 요거. 이거 뭐 암기하셔도 좋고. 이거 GC 얼마야? 32.174 pound mass feet 쫙 pound force 세크 제곱. 저는 이렇게 외워요. 이 얘기가 뭔 말이냐? 질량 곱하기 길이, 밑에는 힘 곱하기 세크 제곱. 이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외워져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외워라. 이거야 그냥 980 미터를 센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두 개는 must. 회사 생활하면 must란 말 들을 거예요. 야, 그것도 must로 해. 당장 빨리 해줘. 무조건적이다 이거죠. must. 두 개 외우시라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뉴턴은 1kg 곱하기 1m per 세크 제곱이죠. 이거 정리하면 1kg 메타 per 세크 제곱인데, 뉴턴 넘기면 1은 1뉴턴 분의 1kg 메타 per 세크 제곱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1kg 메타 per 뉴턴 세크 제곱. 요렇게도 정리가 되죠. 요거 GC라고는 하지 않지만 GC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왜냐? 가끔씩 뉴턴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단위 환산 가지고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거 알고 있으면 편하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GC의 특징을 한번 잘 봐봐요. 딴 거 다 관두고. 위에 뭐 있어요? 질량이 있죠? 파운드 매스, 킬로그램, 뉴턴에서도 킬로그램. 그죠? 밑에 뭐가 있어요? 포스. 뉴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뉴턴은 중력 단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서 보면 킬로그램 포스, 파운드 포스. 이거 중력 단위계잖아요. Why? 왜 중력 단위계냐? 중력 가속도 들어갔으니까 중력 단위계지. 그죠? 그래서 위에는 질량, 그래서 밑에는 중력. 다시 얘기하면 밑에는 중력 단위계가 있구나, 위에는 질량 단위계가 있구나.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계산 값이 있거나 뭐 답이 나왔어요. 질량 단위계로도 나올 수 있고 중력 단위계로도 나올 수 있어요. 킬로그램 포스로 답하시오, 또는 뭐 뉴턴으로 답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킬로그램으로 뭐 답하시오. 이렇게 하면 핵심이 뭐예요? GC는 중력 단위계분의 질량 단위계니까 질량 단위계에서 중력 단위계로 딱
시계에서 여기는 킬로그램 매스고 여기 킬로그램 포스로 다 팔아요. 그러면 질량 단위계는 GC를 어떻게 해줘야지 이 질량 단위계가 없어져요? 요 위에 있으니까 질량 단위가 나누기 GC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력 단위계에서 질량 단위계로 가려면 이 중력 단위계의 킬로그램 포스를 없애주려면 GC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GC는 질량 단위와 중력 단위의 컨버전 팩터다. 제가 컨버전 팩터 몇 번 얘기했죠? 뭐뭐 얘기했어요? density, 밀도. 그 다음에 molecular weight, 분자량. 나머지 그 하나가 GC. 아주 쉽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GC는 1이에요, 아니에요? 하고 제 네이버 밴드에 설문조사로 투표를 해봤더니 1이 아니에요 하고 간 사람이 엄청나더라고요. 1입니다. 1. 꼭 기억하시고, GC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했어요. 암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뭐, 여기 온도 언급했는데, 온도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0도에서 100도씨까지 100등분 한 거고, 그 다음에 얼마죠? 32도 F인데, 도F, 도씨. 한 건데, 여기 얼마더라? 210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8, 100 하면 180, 212네요. 212네. 파렌하이트를 100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등분 하기 귀찮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 얘는 막 더 쪼갠 거죠. 왜냐하면 얘는 0에서 100까지 100등분을 한 거고, 똑같은 끝과 시작과 끝이 같은데 얘는 뭐예요? 32에서 210이니까 몇 등분을 한 거예요? 180인가? 180 등분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100등.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화공기사나 화공지 9급에서 가끔 내죠. 자, 그래서 잘 알다시피 켈빈. 이 켈빈은 뭐예요? 우리 도시에다가 얼마? 273.15도씨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T 랭킨. 랭킨은 뭐예요? T 파렌하이트에다가 459.67도씨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T도 F는 뭐예요? 5분의 9 T 도 C 플러스 32. 그래서 5분의 9는 1.8 T 도 C 플러스 32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 뭐 이걸 외워도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보통 273, 보통 460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냥 다 외우세요. 273.15, 459.67 다 외우세요. 많이 외울수록 오차가 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K 랭킨 도시 파렌하이트. 얘네들은 동그라미를 쳐요. 얘는 잘 안 쳐요. 그냥 뭐 약속인 것 같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얘는 절대 그거니까 이거 안 치고 싶은데 이렇게 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뭐 약속이니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자, 눈금이 이러면 켈빈의 한 눈금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델타 1 켈빈, 이거 뭐 마음이죠. 1 델타 도씨,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 델타 랭킨은 1 델타 뭐야? 파렌하이트죠. 그래서 여기다 적고 싶을 때는 뭐예요? 1.8배만큼 더 델타 뭐죠?
파렌하이트 또는 1.8 델타 랭킨. 요 눈금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제가 기후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지 않아요? 0,32는 100,210이랑 같다. x1, y1 알고 x2, y2 알면 뭐예요? y는 뭐예요? x2 x1, y2 y1 그 다음에 뭐죠? x x1 요렇게 해가지고 식 만들어 보면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T도 F는 5분의 9인가요? T도C 플러스 32. 요게 나올걸요? 이 나온 근거가 이거예요. 투 포인트 할 때 우리가 2점 알면 식 세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0포인트, 0, 31, 100, 212. 다 아시는데 제가 설명드렸고, 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열전달이나 어디서 막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래서 막 위에는 막 칼로리든 줄이든 막 나오고, 몰, 도시, 요렇게 떨어졌는데, 단위는 켈빈으로 돼 있어요, 여기. 켈빈이 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켈빈이. 이때 단위 환산은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거 비율인 거예요. 그때는 그냥 1도씨는 1켈빈. 이렇게 지우란 말이에요. 알겠죠? 비율. 함부로 막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도씨는 1.8도 F지. 성립될, 잠깐만요. 이 도씨를 없애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1도씨 적고, 1.8도 F. 이렇게 해서 이거 날려야지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잘 고려해가지고 날려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또는 여기 딱 켈빈이 있는데 나는 도시밖에 몰라요. 도시. 뭐 273을 더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비율로 이렇게 단위를 없앨 때 그때는 1도씨, 여기 켈빈이 밑에 있으니까 1켈빈 1도씨 이런 식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야, 이 비율로 곱해가지고 단위를 뺄 수 있나? 그러니까 없앨 수 있나 없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율이 왜 중요하냐? 요런 거 써먹을 때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요 정도면은 뭐 시험에 온도 관련된 거 나오면 다 맞추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밀도는 뭐예요? 밀도. 교재에도 봤지만 단위 부피당 질량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의 밀도 보통 4도씨죠. 4도씨. 온도 이런 거 안 중요하고 물의 밀도 뭐다?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단위 환산해 보면 1000kg 메타 삼승. 그 다음에 파운드 피트로 하면 62.4 파운드 퍼 피트 삼승. 자, 요거 솔직히 요거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요거 암기하세요. 62.4 1000kg per 미터 삼승. 분명히 암기하라 그랬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암기. 그 다음에 5번째 specific gravity. 스페시픽은 B라 그랬잖아요. B. 그래서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비. 그래서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보통 뭐예요? 4도씨 물분의 어떤 타겟 A라는 놈. 그래서 대부분 밀도 값을 안 주고 뭘 준다? 비중 값 주죠. 그러면 비중 주면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봐봐요. 비중이 0.9라고 줘요. 비중은 단위가 없죠. 밀도분의 밀도니까. 0.9라고 주면 쉽잖아요. 그러면 로 A는 얼마예요? 0.9 곱하기 로 H2O니까
0.9 곱하기 물의 밀도 얼마예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비중 주면 그냥 그램 per 세제곱센티미터에 앞에다 그냥 숫자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 가끔 시험에 살짝 나오는 게 뭐예요? 비용하고 뭐예요? 비중량.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요. 가끔. 그죠? 비중량은 9급에서도 기출됐고, 비용은 뭐예요? 단위 질량당의 부피예요. 즉 꺽쇠가 들어가서 부피는 부피인데 뭐 질량 써도 되고 단위 질량. 하여튼 질량분의 부피예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부피분의 밀도. 응? 부피분의 뭐죠? 밀도는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맞나요? 안 맞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용은 단위 질량당 부피인데 요거는 뭐예요? 밀도의 역수잖아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올라가서. 그래서 비용 단위 질량당 부피는 밀도의 역수.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비중량은 가끔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의 중량이에요. 그래서 비중량은 감마를 쓰더라고요. 감마. 비중량은 뭐라고요? 단위 최적당의 중량, 즉 힘이다 이거죠. F. 그 F가 뭐죠? 중량이니까 중력 가속도가 돼야 되니까 mg잖아요. 부피. 그죠? 그래서 이거 부피분의 질량 뭐예요? 밀도죠. rho g.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외우셔야 될 게 뭐다? 감마는 부피당 중량. 딴 거 외우지 마세요. 부피당 중량. 이거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 값이 rho g다. 요거 꼭 암기. 별표 2개. 비중량 감마는 부피분의 mg. 즉 부피분의 중량. 부피분의 중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량은 mg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 몸무게 잴 때 mg로 재잖아요. 부피분의 중량. 그래서 감마는 부피분의 mg. 그래서 rho g. 그래서 밀도와 중력 가속도만 알면 비중량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밀도랑 중력 가속도 딱 줘버리고 비중량은요 하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출제위원이면 전 요렇게 냅니다. 요렇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다 알죠? 단위 면적당 힘. 양론 시간에 다 했던 거고, 몸풀기입니다. 자, 압력. 딴 거 없어요. 압력, 프레셔는 단위 면적. 맞나요? 단위 면적당 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 외워야 됩니다. 표준 대기압. 1atm은 760mm Hg. 센치로 바꾸면 76cm Hg. Hg 수온이죠. 그 다음에 인치로 바꾸면 29.92인치 Hg. 이 760mm Hg에서 mm Hg를 토르라고. 토르체리 실험. 그래서 mm Hg를 토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외우세요. 수온에 대해서 묶어서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10.33m H2O. 피트로 바꾸면 33.9 피트 H2O. 이런 식으로 다 외우세요. 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013mbar 또는 1.013 bar. 이런 식으로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파스칼 쪽은 1.01325 곱하기 10의 5성 뉴턴 퍼 메타 제곱. 뉴턴 퍼 메타 제곱이 파스칼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1.01325 곱하기 12 5승 무조건 다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101.325 킬로파스칼, 1.01325 바 무조건 암기하세요. 1파스칼은 뭐예요? 100분의 1 헥토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 킬로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0.00001 바, 그 다음에 14.7 프사이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 인치 제곱이니까 단위 면적이죠. 파운드 포스는 힘이죠. 이게 미국 서양 단위에서 많이 쓰이는데, PSI가 뭐라 그랬죠? 파운드, S는 스퀘어, I는 인치. 그래서 파운드 스퀘어 인치. 그래서 PSI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준 대기압 1 ATM에 관련된 숫자는 must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뭐예요? 게이지압 또는 뭐예요? 계기압. 계기압, 계측압, 게이지압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압은 대기압 빼기 진공압. 그죠? 그 다음에 진공도는 뭐예요? 대기압분의 진공압 곱하기 10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다 알죠?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이거 기본인 거고,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화공기사 뭐 2차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진공압은요 요렇게 시험에 나오고, 요렇게 해가지고 진공도는 얼마요? 각각 진공압과 진공도를 답하시오. 내면은 여러분들 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건 뭐죠? 100% 암기해라. 100%. 99%도 아니고 100% 암기해라.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은 그대로 있는데 계기압일 때는 플러스, 진공압일 때는 마이너스. 알겠죠? 그 다음에 진공도라는 놈은 진공압이라는 거하고 의미가 전혀 틀리다. 대기압분의 진공압 곱하기 100. 이건 하나의 데피니션, 정의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이건 하나의 정의니까 암기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화공기사 2차 실기에서 필답형에 나왔어요.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열로 가볼까요? 2하고 열. 그 다음에 2하고 열. 9번 2하고 열인데, 여러분들 1과 열은 뭐예요? 중요한 거 에너지의 한 형태죠. 즉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1도 되고, 1은 W죠. 1도 되고 열도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뭐다? 단위가 서로 상호 환산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뭐 보통 우리 뭐 써요? 뭐 줄, 운동 에너지나 뭐 위치 에너지. 뭐 일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줄 쓰고. Q 같은 경우에는 열이니까 뭐 써요? 칼로리,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뭐예요?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 BTU. 그죠? 근데 중요한 건 W는 뭐예요? 델타 PV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kg 포스로 1m를 뭐 했다 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델타 PV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압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거기에 부피를 곱해봐요. 그럼 뭐가 돼요? 단위 면적당 힘인데 부피를 곱했어. 이거 제곱이네. 이거는 길이의 세제곱이네. 길이 나오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
즉 에너지는 1과 열 이 세 가지는 서로 단위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열은 뭐예요? 온도차에 의한 열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면 1칼로리는 뭐예요?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그래서 요런 거 우리 교재 다시 제가 정리해줘. 1칼로리는 뭐다? 1g의 물을 뭐다? 1도씨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죠? 이걸 어떻게 이쁘게 표현할까? 1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씨 필요 1g을 1도씨 아유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쓰나? 1g 도씨 1g을 1도씨 올렸는데 필요한 열량. 그때 물은 1이더라. 그죠? 뭐 이런 거. 1BTU는 1파운드의 물을 1도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1BTU는 1파운드의 질량을 1도 파렌하이트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단위 조작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이거? 1칼로리는 4.184줄.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죠.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암기할 거. 별표죠. 1BTU는 뭐다? 252. 나중에 막 단위 환산하면서 시험 칠 시간 없어요. 252 칼로리, 그 다음에 얼마? 778 파운드 피트. 힘이죠? 그 다음에 거리, 피트. 파운드 피트가 아니죠. 파운드 포스 곱하기 피트. 제가 암기하라는 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 가서 단위 환산할 시간도 없어요. 암기. 그죠? 무조건 암기. 자, 그래서 1열. 뭐,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도 있는데, 그건 또 열역학 시간에 또 한번 만나 뵙기로 하고, 또 이제 시험 문제는 있으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률. 이번 시간은 몸풀기입니다. 자, 일률. 10번 일률 뭐예요? 동력 또는 영어로 파워.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의 효율을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 시간 동안 한 일 뭐예요? 일은 일인데 뭐다? 단위 시간. 핵심은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 구분 보면 일은 기호로는 뭐예요? W죠. 즉 워크죠. 워크. 단위로는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일률은 기호로는 교재에서처럼 파워를 쓰고, 단위로는 와트를 쓰죠. 와트 쓸 때 정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ATT예요. 요거 소문자로 WATT 쓰고 하면 엣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할 거는 뭐냐? 요거에 혼동하지 말라 이거죠. 일의 기호 표시랑 일의 뭐예요? 기호 표시랑 일률의 단위랑 헷갈려가지고 멍청하게 막 헤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후에 괜한 걱정으로 한 번 더 언급 드린 거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암기할 거 가볼까요? 1와트는 1줄 한 일의 양인데 뭐로? 1초로 나눴을 때 초당 줄 이게 1와트다. 이때 와트는 뭐예요? 워크가 아니고 뭐죠? 동력의 단위 와트죠. WATT. 자, 그 다음에 암기사항 이거 빨간 거로 쓸게요. 1 horsepower 1 horsepower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는 거죠. 요거는 암기하세요. 단위 환산 각자 해보시고 76kg force 메타 힘 곱하기 이동거리면 뭐죠? 1이죠. 2를 뭐로 나눴다? 시간으로 나눴죠. 그래서 무조건 암기. 또 하나 550 pound piece force 곱하기 feet 또 이것도 시간으로 나눴죠. 또 하나 746 와트 당연히 킬로와트로 바꾸면 0.746 소문자 K 대문자 W 이것도 대문자 W죠. 자 그래서 제가 빨간 거로 해준 거는 무조건 암기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암기예요. 이거 안 해오고 뭐 시험 공부 하려면 관두세요. 자 그 다음에 1PS는 독일 쪽에서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이거 제가 독어를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독일 쪽이다. 그래서 75예요. 이거는 그네들만의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뭐 심리가 4km 할 때 그 리 뭐 이런 자기들만의 그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암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75kg force 메타 1이죠. 나누기 시간 세컨드. 그 다음에 735.5 뭐죠? 와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76kg force 메타 per second고 이거는 75kg force 곱하기 메타 per second. 알겠죠?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1kW는 얼마다? 102kg force 메타 요거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래서 1이죠. 나누기 세컨드. 자 그래서 이거 모르면 나중에 실컷 문제 풀고도 다 틀리죠. 요거 암기 기본이에요. 기본 암기예요. 암기 무조건 구구단처럼.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제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비중이 0.9인 액체를 20m 삼성 per hour로 수송할 때 한 일이 35kg force 메타 per kg이라면 필요 동력은 몇 마력인가? 자 여기에서 뭐뭐 가르쳐 줬어요. 자 예제 문제 보면 specific gravity가 0.9라고 하나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부피율량 보통 Q로 나타내요. 이 열 아니에요. 단위 조작 시간에는 뭐 V에 뭐 바 뭐 하고 하는데 Q로 일단 나타내면 이거 부피율량으로 합시다. 뭐 노테이션이야 자기 임의로 하면 되는데 부피율량으로 했을 때 보면은 20m 삼성 부피는 부피인데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부피율량 질량은 질량인데 시간 나누면 질량유량 또는 질량유속 부피율량 부피유속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헤매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래요. W는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근데 요번 거는 좀 이상해요. 딱 봤더니 35kg force 메타 뭐예요? 킬로그램이래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 곱하기 이동 거리 1 맞네? 근데 뭐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뭐죠? 질량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은 1인데 여기서는 워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를 질량으로 나눠준 값을 지금 주어졌구나. 그죠? 요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그랬을 때 필요 동력은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솔루션 필요 동력은 P가 파워 동력이죠. 동력은 2를 워크 2를 세컨드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무조건 일률은 시간이 세컨드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1은 세컨드로 나누는데 딱 봤더니 1이 어떤 거예요? 이거네. 적어요.
일단 적어. 이게 1인데 1은 1인데 왜 단위 질량이 있네? 이거 킬로그램 없애줘야 되죠. 그죠? 그죠? 곱하기 질량을 없애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없애주려면 로우 V 그죠? 로우 V를 곱해서 이걸 없애준다네. 질량이 밑에 있네요. 그럼 여기에다 로우 V를 해줘야 되는데 밀도 가르쳐줬어. 0.9. 근데 지금 킬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0.9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낫겠어요? 킬로그램 per 미터 삼성이 낫겠어요? 킬로그램 per 미터 삼성이 낫죠? 0.9니까 1일 때가 1000이니까 0.9니까 뭐야? 900이잖아요. 900.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전환해 줘야 되죠. 900kg 메타 삼승. 그죠? 그래서 밀도 적었고 부피 하나 더 적어야죠. 부피 여기 있네요. 곱하기 20 메타 삼승 아워. 요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요 자체가 뭐예요? 질량이 되고 로 V잖아요. 요거 질량이잖아요. 질량. 그래서 질량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날려볼까요? 킬로그램, 미터 삼성. 시간만 남네. 그죠?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 단계. 또 단위 한산 뭐가 남았죠? 분명히 얘기했죠. 인류는 세컨드로 나눠져야 된다고. 초라고요. 근데 여기 뭐예요? 아워 있죠? 아워가 아래에 있으니까 자의 원 아워 분모의 3600초. 자, 초당 원하는 그 값이 초당 힘 곱하기 이동거리 됐는데 HP로 구하라잖아요. HP. 휴렛 패커드가 아니라 하우스 파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1 하우스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 하우스가 아니고 호스 파워 들어가야 되고 제가 암기하라 그랬죠. 1 호스 파워는 뭐예요? 76kg force 메타 per second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76kg force 메타 second 하면 kg force 메타 없어지죠? hour 또 hour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지고 second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거는 HP horse power 뿐이다. 그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2.3이다.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문제 다 풀었는데 핵심은 여기다 잠깐 적으면 어떤 사람들 막 공식 쓰면서 뭐 W에 W 뭐 여기 밑에 76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 있어요. 뭐 75 분모에 막 집어넣어서 하지 마세요. 이 값을 그냥 애워 놓으면 이거는 단위 환산할 때 그냥 집어넣는 거지. 막 식을 막 75, 76 막 애우는 사람 있어. 바보처럼. 절대 안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얘기했던 별표 치고 암기하라는 것들만 암기해 놓으면 단위 환산할 때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 개요 파트 단위와 일률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유체역학, 즉 유체 유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